아들 지훈이가 다시 왕돌초를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는 기회를 못 받아가지고 다시 왕도초로 갑니다. 서력전을 하겠다는데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장 많이 오는 필드가 왕도초인데요. 이런 날 이렇게 파도가 잔잔한 날이 이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왕돌초인데 파도까지 잔잔하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죠. 오늘 우리 아들 기종 제대로 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반갑게도 물 만난 고기들이 여기저기 뛰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고집 하나는 저를 쏙 빼닮았는데 집념이 오늘 바다에서도 통할지 기대됩니다. 심기일전에서 다시 찾은 왕돌초입니다. 평온한 날씨와 달리 물속 사정은 복잡한 걸까요? 멀리 어군이 보이긴 하는데 움직임이 시원찮습니다. 포인트를 옮겨가며 녀석들을 쫓아가 봅니다. 지훈이의 어깨에 점점 피로가 쌓여가는 듯한데요. 야속하게도 물속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저기 멀리로 빠졌어. 가까이 다가온 듯 하더니 금방 달아난 녀석들. 아들 얼굴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어군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에 찍히는 경우가 빅게임 낚시를 할 때 베이트 어군입니다. 보통 그 베이트가 떠 있으면 애들도 떠오를 확률이 높은데 오늘은 잘 안 떠, 중충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부터 이제 뭐 캐스팅 지그, 싱킹, 채비 위주로 해봤는데 역시나 그렇다 할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플로팅 던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요? 복수전을 하러 왔지만 오늘 역시도 속상하네요. 복수전을 펼치러 왔다가 오히려 바다에서 호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아들. 열심히 캐스팅을 이어가지만 대상어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막막한 기다림을 이어가며 또 한 번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 흘리죠. 드디어 녀석들을 향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어군이 움직이는 자리를 찾아 루어를 던져보는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쫓아왔다. 선생님 거 쫓아왔잖아.
대상어들이 코앞까지 쫓아왔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바이트를 받기 위한 손놀림이 더욱 바빠집니다. 이때다 싶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른 상령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속 반응에만 집중하며 낚시를 이어가는데요. 빅게임 낚시는 결국 이 찰나의 승부를 위해 수천 번의 캐스팅을 견뎌내는 지독한 지구전이죠. 누가 먼저 녀석의 입질을 받아낼 것인가. 한치의 양보 없는 추격전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바다 위를 가득 채웁니다. 드디어 한쪽에서 강렬한 바이트가 터져 나옵니다. 과연 어떤 녀석일까요? 이야, 부실이다. 제법 묵직한 손맛을 보여주며 올라온 은빛 몸체의 녀석. 씨알이 크진 않아도 늠름합니다. 저기 위쪽에 갈매기들 몇 마리 좀 보이길래 갈매기 쪽으로 일단 캐스팅했더니 운 좋게 이 녀석이 또 와가지고 때려졌습니다. 옆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첫 수의 기쁨. 지훈이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겠네요. 지금 피디님 뒤에 가셨을 때 저도 큰 거 체이스를 한번 받았는데 얼마나 예민한지 쳐다만 보고 가네요. 오후 시간쯤 되니까 여기 곳곳에서 라이징이 보이는데 대상어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야속하게도 대상어들은 지훈이의 루어만 쏙 피해가는 기분입니다. 낚시인에게 뭐 있죠? 이보다 더한 고문이 또 있을까요? 지형의 변화와 조류의 흐름을 읽어내며 탐색전을 이어가 보지만 끝내 물지 않는 녀석들. 왕돌초의 대물들이 아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합니다. 어쩜 저기 지금 여기저기 다 뛰고 있는데 제 것만 안 무네요. 이렇게 저렇게 서운하게 저러면은 낚시 어떻게 하란 거예요? 응? 속상해 죽겠네 그냥. 수면 위로 부시리드의 활발한 라이징이 포착됩니다. 베이트 피시를 쫓는 녀석들의 움직임이 선명한데 정작 아니. 루어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상황. 대상어들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탓입니다. 수천 번의 릴링 끝에 돌아오는 것이 빈 바늘 뿐일 때 그 막막함은 그 어떤 거친 파도보다 견디기 힘든 법이죠. 천천히 때로는 강하게 루어를 운용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지만 바다는 끝내 약속한 응답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덧 해는 기울고 아들의 복수전도 서서히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던 채비를 거두어드리는 시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한 아들. 하지만
늘 그렇듯 바다는 정답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낚시도 뭐 안전하게 다친 인원 없이 마무리됐고요. 다친 건 이제 제 마음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저희 다음이 있잖아요. 이제 봄이 완전히 찾아오면은 활성화된 부시리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복수는커녕 한 번 더 당하고 갑니다. 다음에는 제발 잡을 수 있기를. 신지훈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어둠을 뚫고 다시 항구가 깨어납니다. 본격적인 시즌을 맞이한 만큼 선상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4월 초에 들어섰고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시리들이 먹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예요. 사실상 지금 파핑 낚시를 시작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왕돌초에서 부시리 라이징이 최근에 많아요. 최근에 많은데 얘네가 이제 먹이 활동을 하면서 루어를 따라오는 경우가 라이징에 비해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서 이제 무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얘네가 이제 산란 시즌이 점점 오고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빠른 수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단은 얘네 움직임을 먼저 보고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서 조금 일찍 출항하고 있습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다시 왕돌초로 향하는 길. 오늘은 녀석들의 환영 인사가 제법 격렬합니다. 와, 여기 봐. 와, 저건 크다. 이만한 너무 좋다. 수면 위를 뒤흔드는 왕돌초의 녀석들. 낚시 시작과 함께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힘싸움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물반 고기 반, 왕돌초가 숨겨왔던 보물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플로팅을 써서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휜 낚싯대가 바다를 수놓고 은빛 부시리들이 뜰채 속으로 연신 빨려 들어갑니다. 마침내 서력을 이룬 순간 왕돌초에서의 멈출 수 없는 복수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왕돌초로 향하는 뱃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구산항에서 동쪽으로 약 25km 거친 물길을 뚫고 1시간 남짓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거대한 수중 암초, 왕돌초로 향하는 길입니다. 야, 너무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해서 여기 왕돌초에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수심이 낮은 곳에. 근데 저기 보면은 동쪽에 이제 해가 채 떠오르기 전입니다. 서쪽은 어둠침침하고 오늘 날씨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람은 뭐 그렇게 세지 않은데 오후부터 바람이 좀 터질 것 같고 오후에는 아마 주의보는 아니지만 낚시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의 웨이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기온은 다행히 아침 요맘때 뭐 4월 복판에 들어서도요 굉장히 그 날이 변화무쌍하고 차갑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이 조금 노골노골한 편입니다. 노골노골하다는 거는 그렇게 춥지 않다. 예, 몸이 노골노골해질 정도로
이 상태에서 막 낚시를 하고 움직이면 1시간 정도 지나면 몸이 풀리기 시작을 하겠죠. 자,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왕돌초. 될 때까지 한다. 내가 마음먹은 순간까지, 그것까지 이룰 때까지 한다. 온데 또 오고 온데 또 오고. 저희 여기 중간에 한번 실패했습니다. 나오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왕돌초에. 될 때까지 한다. 일주일 전 비건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찾았던 왕돌초. 바람보다도 거긴 뭐 바람이죠. 돌풍이 워낙 파도가 높은. 몰아치는 돌풍 앞에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포기를 모르는 부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왕돌초의 문을 두드립니다. 다들 오시네. 오늘 비관하는 사람 좋은 선물이 하나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럼 내가 비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농담 속에 승부욕이 소리 없이 타오릅니다. 바람도 물색도 이 정도면 최상의 조건입니다. 녀석들의 활성도도 기대되는 상황. 첫 번째 루어는 플로팅 펜슬로 합니다. 왕돌초에 나왔고요. 지금 오전 상황은 바람이 터지기 전까지는 바다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최대한 빨리 오후에 바람이 터지기 전에 고기 얼굴을 봐야 된다.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제발. 지금 요 며칠 동안 작은 사이즈의 베이트들이 뛰는 게 많이 확인이 돼서 오늘은 작은 165mm짜리 펜슬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걸었네. 나이스. 낚시 시작과 동시에 첫 바이트를 받은 주인공. 기분 좋은 출발에 선상의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CR은 조금 아쉽지만 왕돌초의 기세를 맛보기로 보여준 첫 수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한 80cm급 전후되는 그런 부시리들, 특히 이제 4월 말이 지나고 5월이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은 크기, 우리가 알부시리라고 하거든요. 크기가 작은 부시리를, 그런 부시리들이 굉장히 많이 어군이 늘어요. 개체수가. 그렇게 버글버글 하다가 이제 이게 산란이 거의 끝난다고 시작이 되는 생각이 되는 한 6월에 딱 들어서면 6월 초쯤 되면 고기는 분명히 탐지기에 버글버글 하고 있는데 잘 물지 않아, 잘 달려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6월 말 7월 정도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큰 부시리들이 개체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작은 등급 부시리하고 큰 사이즈 부시리가 같이 이제 막 섞여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은 그 수온 역시, 표충수온 역시 대체적으로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 15분, 20분 정도 캐스팅을 하다가 볼에 이렇게 딱 대보면 표충수온이 한 17도, 16도 정도 내려갔다 그러면은 벌써 딱 차가운 게 느껴져요. 움츠러들 정도로.
표층 수온이 떨어지면 부시리의 활성도 또한 급격히 위축되기 마련이죠. 녀석들이 입을 닫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신호가 느껴집니다. 안 들리네. 하지만 입질이 끊길 거란 걱정은 기우였을까요? 순식간에 릴레이 파이트가 이어지면서 동반 출조자 중 2명이 시원하게 손맛을 봅니다. 결정적 찬스가 찾아온 순간 현장 상황에 맞게 다시 채비를 바꿉니다. 조금 전에 캐스팅을 해서 끌어주던 과정에 2번 딱 살짝 건드리고 마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덥석 안 물고. 그래서 펜스를 다시 작은 걸로 바꿔주고 있어요. 예민해진 녀석들의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엔 싱킹 펜스를 택했습니다. 표층이 아닌 중층 이하까지 공략 범위를 넓혀보겠다는 계산이죠. 바다의 온도가 변했다면 전략도 그에 맞춰 정교해져야 합니다. 루어가 물속에서 그려내는 섬세한 움직임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순간 근처에 녀석들이 있다는 건 확인했지만 덥석 물어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오늘 낚시의 숙제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캐스팅을 이어갑니다. 루어가 파동을 일으키며 유혹의 몸짓을 이어가지만 기대했던 강렬한 바이트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들 지훈이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바이트를 받아낸 지훈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릴링을 이어가며 왕돌초의 응답을 받아낸 건데요. 드디어 수면 위로 은빛 부시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들 녀석이 드디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군요. 비록 목표했던 대물은 아니지만 지훈이가 일주일간 품었던 갈증을 씻어내기엔 충분한 녀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 낚시를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힘든 날만 찾아뵈가지고 지금 한 80cm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지금 펜스 너무 깊게 삼켜가지고 좀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연어 싱킹 패턴처럼 바닥에서 살짝 뜨자마자 바이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간 몇 번의 빈작을 거듭하며 바다의 냉정함을 뼈아프게 맛봐야 했던 시간들. 수없이 채비를 던지고 거두기를 반복한 끝에 비로소 그 결실을 품에 안은 순간입니다. 오늘 전형적인 싱킹 패턴을 먹는 소중한 날입니다. 지금 빨리 낚시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분 좋게 시작된 왕돌초의 아침. 이제 이 뜨거운 열기를 대물과의 조로 이어갈 시간입니다. 느낌상 좀 크기가 작았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흡흡해주고 빠졌다가 다시 따라오다가 또 쫓아오다 물고 그랬는데 빠졌어요. 그래도 아침 시간에 동이 채 뜨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다행히 그 크기를 뭐 떠나서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 그 선내의 분위기는 딱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야 아침 그 첫 타임부터 좀 기분이 나거든요. 낚시하는 기분이. 근데 아침에 딱 그 동트기 전과 그 이후에 그 골든 타임에 반응이 없으면 거기서 한풀 꺾이거든요. 사실은 그 이 빅게임 낚시는 지구전인데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잘 해가면서 체력 떨어지지 않게 안배를 해가면서 천천히 하는 게 그게 기술인데, 그래도 아침 시간에 한두 마리 딱 보여주면 내가 못 낚아도 옆에서 낚으면 그 분위기가 딱 살아나거든요. 이제 제 뒤쪽이 동쪽인데 제 뒤에서 동이 서서히 터오르고 있어요. 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비록 바이트는 놓쳤지만 동트기 전부터 녀석들이 활발히 움직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바다가 속살을 드러내는 이 시각, 본격적인 승부를 앞둔 낚시인들의 손길에도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배 안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낚시인들은 물속 사정에 맞춰 부지런히 채비 전략을 세웁니다. 첫 수를 낳고 여유를 되찾은 아들, 이제 머릿속에는 오직 비권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루어를 160mm 싱킹 타입. 그래서 그리고 홍무게를 좀 줬어요. 지금 오늘 생각보다 조주가 빨라서. 자, 회수하시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침강 속도가 빠른 루어가 아니기 때문에 후배 웨이트를 좀 줘서 빠른 조류에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채비를 정비하는 사이 배는 더 확실한 신호가 포착된 곳으로 머리를 돌립니다. 새로운 포인트로 향하는 길. 떠오르는 해처럼 비권에 대한 기대감도 차오릅니다. 드디어 시작된 2라운드. 각자 준비한 채비를 약속된 포인트 안으로 정교하게 던져 넣습니다. 포인트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기대감이 앞서는데요. 제가 찾는 비권은 이 깊은 바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거친 파도에 배가 요동쳐도 낚시인의 리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녀석의 시선을 끌기 위해 루어의 속도를 조절하고 손끝으로 바다의 흐름을 읽어내는 이 짜릿한 밀당이 즐겁습니다.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저마다의 액션을 만들어내느라 분주합니다. 하늘을 메운 갈매기들의 군무를 보니 물밑 상황도 꽤나 북적이는 모양입니다.
이 열기라면 조만간 비건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던지고 감고 다시 던지는 무한 반복. 어깨는 묵직해져도 낚싯대를 타고 전해올 전유를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원하게 허공을 가르는 루어. 이번엔 정말 왕돌초의 주인이 응답해 줄까요? 무거운 릴링 끝에 찾아올 그 묵직한 한방, 그 짜릿한 손맛을 기대하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자. 크기가 요런 놈이 대체적으로 아까도 그렇고 계속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자, 펜스를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뒤에서 싹 물으려고 뒷바늘도 건들고 앞바늘도 건들고 그렇게 와서 툭 쳐보는 거 애들이. 그랬다가 덥석 물기도 하는데 아까도 아마도 끝에 살짝 걸려있다가 빠지는 거죠. 이번 저리에. 얘는 부실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한 번에 덥석 물지 않고 쫓아오다 말고 할 때 이럴 때는 이들 무리가 있는 곳에 계속 반복적으로 어프로치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큰 녀석들이 이제 달려들기 시작을 해요. 자, 얘는 빨리 놔줄게. 비교적 큰 한 미터급 정도 한 마리 나와주기 기대했는데 그래도 한 90급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작은 게 물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6시 50분 다 됐습니다. 이제 낚시를 시작한 지 정확히 1시간째 됐어요. 비교적 그 1시간 낚시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약 40분 정도, 초반에 한 20분 안에 마리수가 좀 나왔거든요. 각자 한 마리씩. 저 앞쪽 데크에서 하시는 분들도. 저는 4번째 깔짝거리고 달려들다가 5번째 한 마리 이제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수심 한 30, 29m 정도 되는 데에서 싱킹 펜슬 길이가 150m예요. 패스트 싱킹인데 바람에 배가 밀리는 속도를 감안하면 얘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폴링을 하게 내버려두면 거의 한 초당 한 1m, 1.2m 정도가 떨어지는데 거의 바닥까지 가라앉혔어요. 네, 바닥에 닿자마자 끌어졌는데 바닥에서부터 약 한 20m 정도 리트리브하는 고구간에서 물어졌어요. 왠지 모르게 햇빛 일조량도 좋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바닥에 거의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심 낮은 곳에 그 채널 지형 약간 그 경사면에 해당되는 살짝 올라가는 그런 데에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벗어나면 이 싱킹 펜슬이 거기를 훑어오지 못하면은 물지 않는, 달려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플러그 종류, 싱킹이나 플로팅이나 가라앉혀서 바닥을 거의 그 표층에서부터 한 2, 3m 위쪽에 쫙 이렇게 훑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깨끗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힘든 낚시죠, 이럴 때가. 분명히 있는데 누군가는 낚아 올리는데 내가 그걸 못 하고 있을 때 못 낚을 때는 그런 테크닉이 좀 약간 부족한 거죠. 우리가 앞쪽에 지금 데크에서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마르고 닳도록 여기 왕돌초에 오는 프로페셔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펜슬 운용 방법을 이미 익히 다 알고 잘 알고 계신 분들이죠. 결국 운칠기삼은 없다. 힘든 상황에서 한두 마리 낚아 올리려면은 숙련된 테크닉이 잘 다져진 그런 사람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운 좋게 첫 시작에 비건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남쪽 구간에서의 치열했던 아침 피딩을 뒤로 하고 이제 왕돌초의 허리격인 중간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바다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더 나은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포인트 이동은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시간입니다. 완연히 떠오른 태양이 수면을 눈부시게 비추는 시간. 낚시인의 눈은 그 빛 너머 물속 깊은 곳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이에도 선상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다음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채비를 던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채비를 점검하고 다시 안경을 고쳐 쓰는 손길. 이제 본격적인 2차전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왕돌초 중간 지점. 제가 선택한 루어는 빠른 조류를 뚫고 깊게 파고드는 싱킹입니다. 완만하게 낮아지는 지형의 특성에 맞춰 녀석들의 눈높이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채비를 배달하기 위한 선택이죠. 거친 조류를 뚫고 바닥 지형에 붙은 녀석들을 더 정교하게 공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남쪽에서 그 왕돌초의 그 중간 정도로 이동을 했어요. 수심이 한 32, 3m에서 점점 좀 낮아지는 그런 지형입니다.
여기는 비교적 그 수심이 완만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데고, 여기서 수심이 좀 깊어지는 구간은 한 40, 50, 60, 70, 80m. 깊은 구간에서는 이제 그 지깅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캐스팅 게임, 파핑 낚시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한 오전과 9시 정도를 기점으로 그때까지는 좀 캐스팅 낚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딥시깅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전 9시 캐스팅 게임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흐름을 읽고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을 수정하는 것만이 비건을 낚는 지름길이죠. 부지런히 루어를 회수하며 수면 아래의 반응을 살피는 시간. 잠시도 루어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선상을 감싸는 시간. 곧 터져 나올 폭발적인 바이트를 기다리며 각자의 승부수를 준비합니다. 지훈이도 쉬지 않고 캐스팅을 이어갑니다. 빠른 조류에 맞서 정교하게 루어를 운용하는 모습이 이제는 제법 노련한 낚시인의 태를 갖췄습니다. 이쯤에서 승부수를 띄워보기로 합니다. 싱킹으로 바닥층을 훑어봤으니 이번엔 수면 위를 자극하는 플로팅입니다. 표층에서 도망치는 베이트피쉬를 연출해서 녀석들의 공격 본능을 강렬하게 깨워볼 생각입니다. 그 사이 동반 출조자가 부시리 한 마리를 더 품에 안았습니다. 저에게도 곧 기회가 오겠죠? 채비를 바꾸고 던지는 첫 번째 캐스팅. 수면 위를 미끄러지는 플로팅 펜슬에 제 모든 감각을 집중합니다. 언제 어디서 녀석이 솟구쳐 오를지 모르는 이 팽팽한 긴장감. 이 맛에 낚시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바로 다음 캐스팅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비건이 불쑥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예감 때문이죠. 와, 여기 봐. 와, 저건 크다. 이만한 놈 좋다. 플로팅을 써서